조기 대선 국면에 맞춰 자치단체와 정당이 대선 공약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정도도 대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전남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호남 총리 선임을 시사했고 다시는 호남 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단종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감이 많지 않은 농한기를 틈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농촌마을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선 공약 발굴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 정당 후보들에게 보낼 지역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먼저 광주시 공약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내놓은 지역 대선 공약 22개는 미래 전략산업과 도시공간의 재배치,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 그리고 인권 등 5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미래 산업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고령 친화 산업 시장을 일컫는 액티브 에이징 산업과 광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산업, 스마트 공장 사업인 팩테크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의 특성에 맞고 미래의 국가의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공간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자리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것과 광주역과 송정역 구간의 지하 복선화 사업, 무등산 개발 사업 등이 제시됐습니다. 도로와 철도망 공약은 광주 제3순환도로 건설과 광주 순천 간 전철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내륙철도 건설 등이 제시됐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의 완성과 미디어 아트 창의파크, 송암 문화 컨텐츠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고 5.18의 역사가 스며있는 곳에 민주인권 기념파크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 조성,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타운을 세울 것과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는 방에서 각 후보들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 투표에 도움이 되겠다. 광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대선 공약을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각 정당들과 협의를 거쳐 다듬은 뒤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초고령화 사회 극복에 대선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공약도 8개 가지가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재정 자립도 16.4%, 1인당 개인소득 1,409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전라남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난 2015년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반영할 전남 지역 공약도 고령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맞춰졌습니다. 핵심 과제 20개의 첫 번째 항목에는 전남 서남권의 동북아 해양수산 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미래교통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조성 등 에너지와 교통, 우주 항공, 소재 부품 공약이 망라돼 있습니다. 전남에 앞으로 2030년 먹거리 산업을 6대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대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깔아가는 것들이 핵심 공약 과제로 많이 나와 있고요. 현안 사업 과제는 미래 신산업과 농어촌 경쟁력, 휴양 관광문화, 정주 환경, 사회 간접 자본 등 5개 분야에 43개가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공약으로는 경제와 문화, 생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무한 국제공항 거점 공항 육성 등 8개 과제입니다. 공약만 71개 이루면서 좀 더 압축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람이 있다면은 조금 임팩트 있게 너무 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제안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해서 건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핵심 공약을 압축해내는 것들도 좀 필요치 않겠나 싶고요. 전라남도는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이달 말까지 대선 후보와
정당들에게 전남 공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탕평 인사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동서창조 포럼에 참석해 자신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부터 시작해 인사도 탕평 위주로 해서 호남원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지역이 통합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당시 나주 혁신도시 결정과 KTX 호남선 조기 착공, 여수엑스포 유치 등 호남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호남의 삶을 바꾸진 못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호남 홀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자들의 리더십과 정책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와 광주 전남을 위한 정책을 비교해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고 헌법에 지방 분권을 명시하자는데 대선 주자들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예산차별과 인사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지역 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정 분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발전과 관련해 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 자원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안희정 지사는 호남 소외론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발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 차별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좀 더 챙겨주는 정치인 생기겠다. 저는 그것이 광주 정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균형 발전을 통해서 광주와 전라도에도 정당한 자기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서민을 위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손학규 의장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기득권에 맞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신세계 복합 쇼핑몰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교통 문제와 중소상인 피해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또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우선이지만 특급 호텔이나 면세점이 필요한 지역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복합 쇼핑몰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이분법적인 정치 이슈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로드맵을 그리고 추진 방향을 자문하게 될 5.18 진실규명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지원단의 역할 범위를 놓고 5월 단체와 지원단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농촌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할 일이 없는 농촌 주민들을 노린 겁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에 위치한 성인 게임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종업원도 손님도 당황해 어쩔 줄 모릅니다.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다는 첩보를 받고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만점짜리 점수보관증을 수수료 10%를 뗀 9,0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이 게임장에서는 현금 800만 원이 압수됐습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또 다른 게임장도 마찬가지. 게임 점수는 절대 환전되지 않는다는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환전 영업을 해왔습니다. 환전은 주로 단골들을 대상으로 게임장 내 흡연실과 게임장 바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점수로 이렇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사행을 조장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할 일이 없을 때 거기 가서 게임을 하면서 도박 중독될 확률도 많습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나주 등에서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이 적발돼 업주와 종업원 등 21명이 검거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한센인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첫 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한센인 520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업무용이나 상업용 빌딩, 이른바 오피스 빌딩의 사무실이 임대가 되지 않아 빈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 수익률 역시 악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쉽사리 나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심 중심가의 업무용 건물 가운데 하나인 옛 토지공사 사옥입니다. 건물 일부만 임대가 됐고 나머지는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13층 건물인데 지금 한 7개 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층이 지금 공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업무용 상가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광주는 17.1%, 전남은 18.2%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4에서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오피스 건물의 공급은 증가한 반면 경기 불황으로 폐업이 늘거나 사업장을 축소하는 등 수요가 감소하면서 임대가 줄고 있는 겁니다. 또 오피스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싼 소형 아파트로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가 공급이 많다 보니까 굳이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로 많이 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오피스 건물 투자 수익률은 광주 전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구 매월동과 마륵동, 벽진동 등지에 오피스 빌딩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익률 악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1월 광주 지역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전남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1월 고용률은 58.1%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전남 지역 고용률은 57.5%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신숙경 21세기 여성발전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